새벽 3시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방송국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청률 2%도 안 나오던 시사 프로그램이 갑자기 85%라는 브라질 방송.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중심에는 한국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브라질 국민들은 왜 새벽에 텔레비전 앞에 모여들었을까요? 심지어 한 할머니는 감동받다가 심장 발작 직전까지 갔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탈리아 산토스는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지역 방송국에서 일하는 시사 프로그램 PD였습니다. 매일같이 빈민가 범죄 소식만 다루다 보니 완전히 번아웃 상태였어요. 시청률은 늘 2% 밑돌고 상사들은 더 자극적인 내용을 요구하기만 했죠.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새벽 3시 편성부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생긴 5분짜리 방송 여백을 채워달라는 거였어요. 나탈리아는 지쳐서 아무 생각 없이 며칠 전에 받은 한국 다문화 공동체 관련 영상을 그냥 내보냈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도 안 했어요. 새벽 시간대에 누가 보겠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방송국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항의 전화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전화를 받는 직원들이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시청자들이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손주도 저렇게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저런 세상을 만들 수 있죠?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74세 할머니 마리아 올리베이라 씨의 전화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는 한국 영상을 보다가 너무 감동받아서 심장이 터질 뻔했다며 의사가 진정하라고 했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다라고 말했죠. 시청률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방송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85%라는 숫자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브라질 방송 역사상 이런 시청률은 월드컵 결승전에서나 나올 법한 수치였어요. 그것도 새벽 3시에 말이죠. 방송국 간부들은 처음에는 집계 오류 아니냐며 의심했지만 재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탈리아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 5분짜리 영상이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그 영상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서울의 한 다문화 센터에서 여러 나라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지내는 모습, 한국 할머니가 외국인 아이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는 장면, 그리고 무슬림 아이가 기도 시간이라며 밥을 뒤로 미루자 한국 친구가 같이 기다려주는 모습 등이었죠. 방송국 윗선에서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뭐 대단한 나라라고 이런 난리야. 거기 일본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계속 뜨거웠습니다. 방송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한국 이야기를 더 보여달라는 요청이 수천 개씩 올라왔고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방송국에서는 나탈리아에게 한국 취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촬영팀도 최소한으로만 구성됐어요. 나탈리아는 반신반의하며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예상과 다른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아랍계로 보이는 꼬마가 한국인 할머니 손을 꼭 잡고 할머니, 빨리 가요. 라며 한국말로 제잘거리며 뛰어가는 모습을 본 거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나탈리아가 본 것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 골목에서는 흑인, 무슬림, 동남아시아 출신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면서도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소년이 무슬림 친구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점심을 미루자 다른 한국 친구들도 모두 함께 기다려주는 모습이었어요. 나탈리아는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족, 파키스탄, 네팔 출신 노동자들이 한국 할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며
한국 할머니가 저희에게는 제2의 엄마예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촬영했어요. 무료 급식소에서는 무슬림, 기독교, 불교 신도들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있었고, 한국 어르신이 외국인 아이에게 세배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모습도 담을 수 있었죠. 이런 장면들이 브라질로 송출되자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국에는 감동 편지가 쏟아졌어요. 우리 동네 빈민가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종교가 달라도 이렇게 지낼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같은 내용들이었죠. 특히 50대 이상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 우리 젊은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세상이라는 댓글이 많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나탈리아가 지방의 한 소도시를 방문했을 때 외국인을 혐오하는 벽보와 차별적인 말들을 목격하게 됐어요. 이것도 한국인가? 라며 충격을 받았죠. 한동안 그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따뜻한 모습들이 모두 가짜였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30세대 청년들이 나서서 그 혐오 벽보들을 직접 떼어내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라며 자발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탈리아는 이 장면을 보며 다시 한번 감동받았어요. 완벽한 사회는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 모습을 본 브라질 시청자들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나탈리아의 취재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한국 전쟁을 겪은 노인과의 인터뷰였습니다. 80대 할아버지는 전쟁 직후에는 구걸하며 살아야 했다며 그때는 언젠가 나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게 꿈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세계의 도움으로 일어선 우리가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죠. 이 장면에서 나탈리아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터뜨리며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다라고 울부짖었어요. 가난했던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베푸는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브라질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거죠. 이 장면이 브라질에 방송되자 시청자들은 카스트도, 폭력도, 종교 갈등도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다며 희망의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취재의 마지막 날, 나탈리아는 처음 방문했던 다문화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흑인 아이, 무슬림 아이, 한국 아이들과 함께 떡을 나눠 먹으며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이것이 그녀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죠. 브라질로 돌아간 후 나탈리아에게는 시청자들의 편지가 쇄도했습니다. 수십만 통의 편지에는 작은 희망이 인생을 바꿨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브라질 각지에서 다문화 공동체를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생겨났죠. 한 통의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보고 우리 동네 아이들끼리 싸우지 말자고 약속했어요. 작은 용서가 세상을 바꾼다는 걸 배웠거든요. 한국의 작은 이야기가 지구 반대편 브라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실제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언어도 문화도 종교도 다르지만 사람의 마음만큼은 하나라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감뽕 충전 완료하셨나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